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조선주를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앞으로 이런 전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국제유가 최고치 경신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따른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수혜는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야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오시면 염정팀장님을 찾으시고 염정팀장님 나오시면 대표님을 찾는 우리 환상의 콤비로 오늘도 현명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조선주 지금도 사도 될까요?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정팀장께서는 중립,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조정시 매수, 결국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데 염정 팀장님께서는 며칠 전에도 조선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었죠. 네, 조선주 자체가 고려해야 될 너무 이슈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뿐 아니고 뭐 천연가스 등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으로 지금 조선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에 조선주는 이제 계속 이제 저점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또는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LNG 선박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반사이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반사이익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인 면에서는 흐름을 탔지만 그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관망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좋을 때 바로 지금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추가적인 좀 조정 구간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너무 급하게 따라가신다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팀장께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뭘 가장 걱정하고 계세요? 조선주는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에 반영되는 시점에 대한 기간인데요. 시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수주가 있다 한들 그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주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좀 시기는 조금은 좀 아무래도 주가 역시도 그런 수주의 모멘텀으로 해서 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이제 조선주의 좀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좀 무겁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정 부분 구간 내에서만 사실 움직인다. 뭐 한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9만 원에서 사실 11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구간 내에서 횡보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은 그 밑에 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구간 내 움직임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고 뭐 비슷하죠.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비율랑 똑같고요. 경기 민감주의 한 축이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구분해야 될 게 딱 그거 같습니다. 네. 현실과 기대. 이쪽을 기대? 봤었을 때 기대는 뭐 저희가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 다 하셨죠. 또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제가 하는 것과 대표님이 해주신 것과 이 무게감이 달라서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달라요. 저 무게 없는데요. 대표님의 입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근데 오늘 참 귀엽게 하고 오셨네요. 아. 네, 뒤에 나비 리본이 참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네. 중요한 게 지금 기조를 봤을 때 조선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독일이 에너지 차원이 에너지 관점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하는 쪽은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 받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계획이고 또 확인될 때까지는 또 발주를 해서 수주받고 건조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간의 텀이란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지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공정상 실적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이게 되면은 적어도 올해 말 정도쯤부터는 실적이 변한다라는 사실은 좀 예견된 미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면서 조선 섹터를 본다는 관점들은 지금은 오히려 어떤 해운 쪽도 견조하고 해운은 뭐 또 더 들을 얘기 없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좋아진다. 그리고 수주는 더 잘 된다라는 쪽에 귀결을 맞추게 되면은 예. 조선주는 조정받을 때 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들 맞다. 그냥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뉘앙스가 좀 다른데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셨고 염정 팀장께서는 그보다는 조선주의 어떤 리스크를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중립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좋은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자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씀하셨던 이 수주를 계속 이어받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LNG 선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염정 팀장님 궁금합니다. 네,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뭐 LNG 선박에 대한 올해 저도 이제 갑자기 물어보셔서 네네. LNG 선박에 대한 수주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LNG 선박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 모두 합쳐서 일단 7척 1.5조 5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한국조선해양뿐 아니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LNG 선박에 2조 원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최근에 늘어난 것이 네. 유의미한 것인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발주되고 수주되고 건조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네. 때문에 매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업은 늘 그런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을 투자자분들 아마 다 아실 것이라서 예, 그걸 일단은 올해 초에 일단 수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뭐 조선사들의 움직임이 1, 2월에 수주가 이미 그 목표치를 넘어서긴 했는데 그에 예.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과는 좀 반영이 아직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뭐 미리 예상하고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 게 아니고 LNG 선박,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어떤 가속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속도감을 붙여서 뭐 유럽에서라든지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좀 더 본격화할 것이 더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은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 수주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초에 수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생기면서 그 좋아진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말 그대로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대감 정도는 혹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또 주말 사이에 맞아요. 3차 회담이 이어져서 맞아요. 조금 더 경감된다라고 되면 예. 유가가 하락할 것이고 예. 그에 따라서 그동안 그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혹시나 이번에도 조선주가 그의 변화로 좀 밀린다라고 되면 그런 때는 한번 눌림목대 중요한 찬스로 보시면서 오히려 대응하는 게 사는 기회로? 네, 맞겠다라고 오.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 쪽의 움직임이죠. 예.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된 동향들은 벌써 이게 만약에 지금 시점 쪽에서 어떤 지역적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는 확인하면서 서서히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포스코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그런 변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 또 경기민감주의 한 축인 철강도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도 열연 가격을 비롯한 철강 가격 제품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섹터는 철강 관련된 섹터들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지금 중국에서 주말 사이에 또 오늘부터 양회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서 벌써 나오는 얘기는 또 주요 인사가 이제 또 헝다 이슈로 나오는 버블 끝났다. 건설 경기 다시 좀 부흥을 시켜야 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실물 경기의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흐름들 또 갔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다시 한번 뭐 BDI 지수의 상승, 그에 예. 따른 또 해운 지수의 변화, 또 그에 따른 뭐 조선업의 변화 이런 연결고리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계속 또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오늘도 그냥 여기서 외치고 가겠습니다. 경민아라고. 오,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경민아, 네. 잘 가자. 혼자 하십시오. 예. 경민아. 네. 민망하게 왜 그러십니까? 한번 얘기해서 좀 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이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을 찝어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랐던 이른바 전쟁 테마주들은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 확 꺾이는 변동성이 있는데 이 무거운 조선주들 그리고 분명히 펀더멘털이 받쳐지는 조선주도 그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결이 이루어져서 유가의 하락과 함께 조선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매수하라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선주가 좋을까요?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현대중공업, 김민수 대표께서는 화인베스트를 꽂아 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십시오. 네, 항상 뭐 김민수 대표님과는 조금 좀 결이 다르게 가고 저는 좀 무거운 종목 위주로 하시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항상 투자 좀 성향이. 핫한 종목들 맞아요. 위주로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네, 저는 현대중공업 좀 무겁게 가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저는 조선주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만큼 무거운 만큼 실적에 대한 무게감이 좀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제 매출액 8.3조를 기록을 하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가이던스가 약 한 20% 정도 상향 목표를 두면서 약 10조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가스선이라든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또 해양 프렌트에 관련된 매출액까지 다양화하면서 사실 저는 조선주 중에서 지금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말고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조금은 안정적인 조선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1만 원대에서는 접근하시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을 시에 10만 원 정도 선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인베스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회사가 화인하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지금 요즘 보면은 조선주도 강하지만 오히려 기자재 쪽이 더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자체가 중형주급, 소형주급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와서 그러면 올해에 대한 실적은 먼저 변화가 나오겠다라는 입장들이 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난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때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무려 96억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철강과 어떤 조선 쪽을 같이 어우르는 그런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는 철강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다시 어떤 후판 가격들을 인상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인상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화인베스트리 또 하는 쪽이 뭐냐면은 그런 쪽에서 어떤 철강을 받아다가 가공해서 그러니까 인버티드 형광이라고 하는 구부러진 형광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인상된 가격 그대로 판가를 인상시켜서 그대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래는 또 가격을 인상시킨 부분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지난 4분기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억대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영업이익 한 200억대는 충분히 나오는 회사로 바뀌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총이 1,000억이 간신히 넘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실적의 변화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 쪽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세진중공업이나 예. 또 태광 그리고 예. 뭐 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쪽의 DK랑 이런 예.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이 소위 끼 있는 종목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맞수 한판은 저희 조선주를 봤으니까 이제 해운주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운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죠. 자, HMM.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형 선사들이 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서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하죠. 여기에 러시아행 화물 선적 예약을 더는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HMM의 이 소신 있는 행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목표가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과 김민수 대표 약 4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HMM의 39,000원의 목표가 어떻게 나온 가격입니까, 염정 팀장님? 네, 최근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 할까 저도 약간 4만 원 선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제 HMM 주가가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뭐 조선주랑 비슷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가격선을 돌파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흠슬라로 불렸던 그때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흐름상 일단은 4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HMM이 이렇게 오르는 건 뭐 이제 조선주와 함께 그런 분위기를 탄 것도 있지만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영업이익 7조 원대 기록 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한 2주 전이었나요? 했었죠. 네, 모 소장님 계셨었고, 네, 네. 여기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조선 쪽에 이어서 해운 쪽까지 어울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네. 지금 기조가 시장에 딱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았었죠. 좋았는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나 부담감들을 벗어내고 움직인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조. 특히 오늘 나왔던 러시아 쪽의 라인을 운행 중지를 하고 그에 따른 반사익 정도는 오히려 작은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피크아웃이라는 정도로 볼 정도로 시장이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었던 체력이나 변화들은 계속 강하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과연 운임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존의 피크아웃 입장 쪽에서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탄력 계속 받아갈 것 같고요. 4만 원대는 1차 저항으로 보는데 거기서 확인되는 기조 또 리오프닝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또 주된 자리로 잘 봐간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말씀처럼 저희도 한번 했고 이제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렸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충분히 계속 갈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오늘은 무려 7% 넘게 오른 33,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흠슬라의 위험이 5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피크아웃으로 봤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또 다 재조명을 해보게 되겠죠. 예. 이 정도 실적 나왔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현대 상선이 아니다라는 쪽의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근데 시간은 뭐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중기 저항 들어가게 되면 또 정리했다가 또 네. 늘목대 사고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은 계속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염정 팀장님. 네, HMM 같은 경우에 앞으로 물동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관점 외에도요, HMM만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HMM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컨테이너선이 전체 한 비중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초대형 선박의 비중 또한 약 80%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해운 운임사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초대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초대형 선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1위 그러니까 비율 면에서는 비중 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초대형 선박에 대한 어떤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사실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유리하냐라는 부분은 사실 국제유가가 지금 사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해운사에도 사실 상당한 좀 위협을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한 번에 좀 실을 수 있다. 그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어떤 좀 유동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HM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간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한 게 대부분의 선박이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스크러버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HMM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초대형 선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보라든지 앞으로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 면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예. HMM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정을 받을 시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 원 선까지 뭐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다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받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면서 주제를 잡는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광장에서 처음 얘기했던 그 시점이 저점입니다. HMM도 그래서 저희 제작팀도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주식인데 야 그래요.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나만의 판단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희 마스 한판 세 번째 주제는 앞서서도 계속 경민이 주장하셨죠. 강조하셨던 만큼 요즘 경기 민감주 중에 오늘은 제야제강을 필두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철강 생산 전문 업체죠. 강관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흐름이 좋은데 시총이 크지 않아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만 종목별로 오늘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저평가 상태 맞을까요? 먼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염정 팀장님 매수 가능. 김민수 대표께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스트롱 바이의 투자 의견을 전해주십시오. 김민수 대표님. 네, 스바죠. 스바. 네, 지금 네. 강관 쪽은 좀 이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뉴스가 나온 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72시간 이내에 뭐 제네바인지 뭐 어디서 원전. 네, 이란 핵협의가 타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뭔가 이제 변화가 되면 유가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 얘기가 예.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유가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이란이 오랫동안 원유 생산이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네. 그렇게 좀 정체를 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뽑아내자. 예. 그러면 뽑아낼 시설과 그를 또 운반할 이런 강관 쪽이죠. 이쪽은 당연히 유정용 강관 쪽은 또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유가가 또 이어졌을 때는 쉐일 오일, 쉐일 가스 모두 다 이제 채굴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다 운반하는 거 강관이다라는 쪽이 한 축이고, 근데 거기 유정용 빼고라고 하더라도 배관용이나 구조용 같은 경우도 건축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인프라 투자가 리오프닝과 함께 다 같이 활발하게 이어졌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어디가 받겠느냐? 당연히 강관 쪽도 하나의 한 축이다. 한쪽에서 바라보시는데 어제도 보니까 국내에서도 건설 건자재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쪽도 정치적 성향은 빼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혹시나 또 건설 쪽에 민간 중심으로 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건자재 쪽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는 섹터고 그러면 네. 이제 건설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죠. 네. 네, 분양가 관련된 쪽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충분히 건자재 쪽은 많이 하락했고 동력이 그렇게 꺼지진 않았는데 네. 주가가 좀 반영하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딱 경민이네요. 예, 네, 맞아요. 이상입니다. 예, 네. 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을님께서 오늘 저희 살펴보고 있는 해운주 그리고 지금 이 세아제강을 비롯한 철강 또 원전, 알루미늄 등 이 비철금속 관련 주식들이 오르죠. 유가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주식도 좋은데 오늘 흐름은 좋지만 이게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또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광장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두 분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 투자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이 철강 관련 주식에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더니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세아제강과 금강공업도 추가로 전해 주셨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의 모멘텀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철강석뿐 아니고요.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알루미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판가 인상이 이어질 부분이고 결국은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오일, 가스 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인프라에 대한 화랑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일, 가스, 뭐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 강세로 인해서 이에 대한 강간, 배관제 등에 대한 주요 가격이 계속해서 단가가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알루미늄 종목이라든지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아직은 주가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 같은 종목들 눈여겨 보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철강주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받을 때 물론 매수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좀 상승 추세에서는 좀 대기 상태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하루하루 지금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 중에도 움직임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는 전략은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또 가격이 쫙 빠지면서 변동성 크게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은 거론되지 않은 날 이런 철강 종목이라든지 알루미늄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알루미늄 관련주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가볍게 봤지만 생각보다 장기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예.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체감을 이제 느낍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다 보니까 오늘이 쇼핑데이인가요? 저점 매수데이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염두에 두셔야 할 리스크도 함께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셨어요. 오타 났습니다.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세아제강 세아제강이 지주. 아니고요. 예. 네. 지금 세아제강 지주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또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 네, 뭐 해외 쪽에 강관 세아 인터내셔널이 모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모멘텀 나오면 다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예. 또 풍력 관련된 쪽 하고 있다라는 쪽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금강공업을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게 국내 쪽에서 알고 있는 강관 쪽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 어제 보면 삼목에스폼이 급등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끼칠 때 이 두 가지 변화로 보게 되면 주가가 생각보다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는 작지만 종속기업이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려산업이라고 하는 사료 회사. 사료 요즘 뜨겁죠? 오늘 예. 보니까 조비, 뭐 효성 OMB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예. 거기 연관되면 또 기대감 높고요. 게다가 또 선박 부품 관련된 쪽에서 엔진 부품이죠. KSP라는 회사도 같이 또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어우러지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 동향은 괜찮다. 지금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이 쉬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대는 솔직히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냥 팔방미인이네요.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 맞습니까? 시장이 완전히 더 출렁이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이 저점이다? 아니면 지금에서 더 안 밀린다? 질문 자체가 좀 네. 우문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어떤 종목도 저점 매수를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타이밍상 종목별로 저점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까? 원래 언제 저희가 뭐 지수 보고 했습니까? 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 강하고 또 충분히 저평가다. 그러면 지수와 상관없이 매매해 볼 때는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진입을 이제 마음에 두신다는 분들이 많아지셔서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